네, 글로벌 엑스파일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핫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중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도 준비해 주신 세 가지 테마로 이야기를 네. 나눠볼게요. 먼저 지표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나왔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네. 지수는 참 잘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좀 상승을 해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저희가 지켜봐야 할 지표는 뭔가요? 일단 간밤에 나왔던 거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소비와 관련된 지표인데 오늘 밤에는 이제 투자와 관련된 지표가 나옵니다. 내구재 주문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투자를 하려면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와야 알겠지만 내구재 주문은 조금은 투자가 여전히 좀 회복 사이클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데이터일 것 같아요. 네. 컨센서스로는 근원이 뭐냐 하면 자본 지출 계획이 좀 뭐랄까 좀 항공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소위 말하는 사이즈가 크니까 네. 변동성을 많이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제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괜찮아요. 그래서 전월 대비 좀 0.8%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가 그동안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한 긴축 사이클일 때 네. 뭐 알리바바가 뭐 AI 버블이라고 하지만 뭐 그거 하나에 흔들리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현금 흐름이 왕성했었던 빅테크 M7 중심으로만 뭔가 투자가 이루어지다가 금리를 멈추고 다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를 유도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잖아요. 물론 주가가 그동안에는 좋다가 최근에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와 관련된 그리고 M7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도 투자에 나서는구나라는 거를 조금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소위 말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조금 더 확인이 된다면 지금 보면 가격 매력도가 높은 빅테크나 가격 매력도라는 게 뭐냐면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나오고 있었는데 중소형주들도 이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지표가 사실 내구재 주문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제 지표가 잘 나온다면 선순환 그리고 리바운드의 어떤 그 확산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지표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간밤 확인했던 건 소비와 관련된 지표였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상태로 나왔지만 이제 기업들의 투자 관련 지표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체 미국 내 자국 기업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이다 보니 이 지표도 잘 나올 전망이기도 하고 또 관세에 대해서 유연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이 두 부분이 합쳐지면 내일장은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되겠나요? 이게 하루하루 대응하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뭐 관세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좀 드려보면 트럼프의 관세가 좀 본격적으로 엄청난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 뭐 실질적으로 부과된 게 있나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1기 때와 2기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트럼프 1기 때는 뭔가 중국을 겨냥하고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중국이 미국에 뭔가를 사주고 미국은 또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국의 어떤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조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무역 적자 해소라는 어떠한 타이틀을 달고 나오긴 하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저는 계속 말씀드려 왔는 게 달러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 관세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NG 수출이라든지 에너지 헤게모니를 달러로 계속 결합을 하면서 간다라고 그때 유럽도 LNG 사게 하게 하고 동아시아도 LNG 하는 이유를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어떤 밸류 체인, 동아시아의 기업들이 자국 내, 미국 내에 우리 현대차 투자하는 것처럼 갖고 간다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아까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어떤 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단순히 1기 때는 그 합의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어떠한 종착지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중국이 무언가를 대량으로 많이 사준다, 아니면 무역 적자를 줄이는 그런 과정에 있다 하면은 뭔가 전환점을 보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관세 상수화시킨 상황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밸류체인상 이익이 나오거나 지금 다시 어떤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종목을 찾아야 되는 거지, 관세가 언제 끝나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초반에 중형주 그리고 내일장이 좋겠네요라고 하는 부분들도 만약에 좋다라면 이런 거죠. 관세의 영향이 오히려 미국 내에 투자와 그리고 미국의 어떤 중형주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준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회복의 어떤 조짐으로 내구재 판매 주문이 나온다면 시장은 더 그 힘을 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방법이 이제 어떤 달러 헤게모니의 정착은 이미 돼 있지만 네. 훼손이 아니라 더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수출과 관련된 업종, 기업들 이런 걸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게 지표와 함께 관세라는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준다면 미국의 중소형주 안에서의 성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관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좀 4월 2일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더 어떻게 보면 불확실해진 거군요. 아니 그렇게 불확실해진 거군요가 아니라 네. 계속 상수라는 얘기예요. 있는 관세 상태다. 얘기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냥 언론이나 사람들이 4월 2일까지는 안심을 해도 되지, 투자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죠. 그 느낌이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관세, 그러니까 간단하게 봅시다. 우리는 리턴 리스크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떠안고 리턴을 갖고 오는 건데,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투입해서 수익을 벌어들이잖아요. 네.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리, 우리나라는 환율, 네. 뭐 에너지 비용, 거기에 관세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만약 우리가 예상하는 부분들이 사라진다면야 뭐 좋겠지만 계속 있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라는 비용은 지금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지울 수 없는 상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관세라는 비용이 에너지 비용으로 상쇄된다? 그럼 관세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금리를 내려주면서 관세라는 비용이 상쇄가 된다? 아니 지금 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물가 지수가 안정을 찾고 있다? 그럼 상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라는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 내구재 주문이 리바운드 한다라는 건 그게 오히려 미국 내에서는 자국 내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동물적인 어떤 그러니까 야성적 충동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대비 리턴이라는 개념에서 관세가 사라져야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만 바라보면 주식 투자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있는 거군요. 네, 관세는. 맞아요. 계속 항상 나온다. 생각을 해야 하고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이슈로 함께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연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희도 어제 알래스카 주지사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나기도 했는데 19일부터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좀 순회 방문이 이어지면서 이번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시장을 정말 노리겠다라는 게 참 여실히 느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서 이게 방향을 잡지 못하긴 하지만 이 트럼프 2기 들면서 계속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건 사실은 에너지 정책, LNG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너지가 갖고 가는 어떤 함의점은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든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에너지를 우리 거를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러우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피해를 본 건 우크라이나 뭐 이렇긴 하지만 사실은 독일이 유럽의 기업들이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소싱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당장 우리가 뭘 하려고 그래도 전기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잖아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네. 핸드폰 충전 안 되면 핸드폰 뭘 할 겁니까?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누군가한테 쓰고 있는 상황이면 그 누군가는 그 사람 엄청난 인물이나 국가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미국이 우리가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지금 미국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또 보급하다 보면 당연히 달러로 결제가 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에너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특히나 그리고 여러 가지 헤게모니 중에 이 AI와 관련된 부분들,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 이런 게 다 맞물리는데,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전력 사용이 한 30에서 40%가 천연가스로 이루어지고 있고, 천연가스는 미국이 엄청 싸거든요. 네. 남아 돌아요. 남아 도는 걸 파는데 자기 달러 패권도 되고 데이터 센터의 구축과 함께 AI 헤게모니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일관되게 에너지 정책, LNG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LNG 확대 의지는 아마도 계속 유지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내 가져가야 되는 모멘텀 아니면 방향성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그래서 조선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계속 봐왔잖아요. 네. 그게 좀 확산되는, 그리고 이제까지는 여기까지 미치는 이슈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건설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에너지 정책도 사실 관세도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저 있는 것이고 에너지 정책은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정책 내에서의 종목을 공략해보는 태도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연결해서 바로 국내 증시 힌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희 어제장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관세 유동성이 미국 증시는 좀 상승 탄력을 받았던 반면 저희는 그래도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어떤 힌트를 좀 찾아봐야 할까요? 우리 시장은 정말 이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그러니까 이렇게 맷집이 강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게 맷집이 강해져서 하방도 단단하지만 상단도 사실은 우리가 이익이 막 엄청 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나오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단도 조금 뭐 2,700 넘어가려고 하면 좀 부담이다라는 거. 그리고 내 순서가 돌아오는 장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한마디로 어제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발현이 된 거거든요. 그동안에 조선방산이 끌어왔는데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방산업체 위주로 유중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가 이제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 리바운드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어저께는 또 갑작스럽게 한종희 부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구조조정과 개선 방향성에 대한 속도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변동성이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때마침 현대차의 어떤 정혜선 회장이 미국 내에 투자를 하면서 자동차 쪽은 모멘텀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그러면 다음에 이슈가 뭐가 있지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순서가 돌아오는 저평가 종목을, 우리나라는 그냥 저평가 종목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의 방향성이나 이익의 어떤 성장성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현재 국면은 아닌데 주가는 이미 연초 대비 코스피가 10%나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힘을 내기에는 ROE 수준이라든지 수급이 너무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이 상대적으로 좀 덜 쏠려 있는, 아니면 좀 저평가 내지는 아직은 좀 리바운드가 크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아까 LNG에 대한 수혜가 있는 삼성 뭐 엔지니어링이 있는 건설 업종이나 아니면 뭐 자동차, 여전히 현대차 기준으로는 20만 원을 이제야 회복한 거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만 놓고 보더라도 한 지금 뭐 5에서 6%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업종 종목을 사서 기다려야 지나고 보니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라는 것 때문에 당장 올라가진 않지만 다른 어떤 업종이 어떤 주가의 변동성으로 수급이 좀 이게 출회됐을 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 내지는
어떤 모멘텀에서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탄력성을 키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공략을 일단 해두고 내 순서가 올 때까지는 잠시 기다려보는 장세로 함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